안녕하세요. 장종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 회로 이론 2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대면 수업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정책이 지금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돼 가지고 여러분들 저하고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학기 때 저하고 수업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처음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학습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뭔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학기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수동소자인 저항을 가지고 회로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어, 또 다른 수동소자인 캐패시터하고 인덕트를 포함시켜서 RLC를 포함한 회로를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번 학기 때 챕터 7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챕터 7이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챕터 7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제가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건데, 자,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이번 시간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캐패시터와 인덕터에 대한, 자, 캐패시터 인덕터는 대표적인 에너지 스토리지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소자에 대해서 이 소자가 가지는 구조라든지 볼테지와 커런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특성 방정식들을 보게 될 거고요. 파워와 에너지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하고 하게 되는 그런 챕터가 될 겁니다. 자, 캐패시터를 우리가 콘덴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이 됩니까? 지금 물리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판과 평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자는 기본적으로 오픈 회로입니까? 쇼트 회로입니까? 기본적인 오픈 회로가 되겠죠. 그죠? 오픈되어 있는 회로로서 우리 구성되어 있는 게 캐패시터가 되고요. 자,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쪽에는 플러스 전하가요.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우리가 인가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평판에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다 저장이 됐다 한다 그러면 요 전체 회로는 뭐가 됩니까? 오픈 회로로 동작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평판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축적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정 용량하고 인가되는 볼테이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전해량은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서 C가 뭐가 되냐 그러면 캐패시터의 정정 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 1V에 의해 가지고 저장되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캐패시턴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약간 물리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평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저장되는 에너지는 많겠죠. 그죠? 저장된 전하량은 많아지게 될 거고. 자, 평판의 간격이 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는 힘이 인력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장되는 것도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정 용량 자체는요. 평판의 넓이에는 비례하고요. 평판의 간격에는 거리에는 우리가 반비례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자, 입실로는 뭡니까? 물질 상수가 되겠죠. 그죠? 물질 상수로서 기본적으로 물질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전하를 축적하는 부분들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따라서 입실론에 따라서 우리 정정 용량은 틀려지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물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입실론, 이 비유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전율은 다 기본적으로 틀리겠죠. 그죠? 틀리니까 어떤 물질을 쓰냐에 따라서 정정 용량은 틀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 중요한 캐패시터의 특성 방정식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얼마만큼의 우리가 차지가 움직일 거냐. 그래서 차지가 움직인 걸 우리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커런트, 전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보니까 Q 이퀄 CV이기 때문에 자, 전하의 움직임이 전류가 됩니까? 시간에 대한 우리가 전하의 움직임을 전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변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미분을 한다 그러면 자, 전하를 갖다가 전하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IT 이퀄 C 곱하기 C는 우리 고정된 값이죠. 그죠? 정정 용량은 우리가 캐피시터가 정해지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냥 곱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 dVT, dt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전압의 변형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바뀐다는 기본적인 캐피시터의 전류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캐피시터는 선형 소자라는 시간에 대한 전압값에 대해서 전류는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선형 소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캐피시터의 심볼을 보고 있죠. 그죠? 심볼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모양을 쓰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을 보더라도 오픈 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캐피시터 모양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전해 컨덴서죠. 그죠? 전해 컨덴서고 기본적인 이 부분들은 세라믹 컨덴서가 될 겁니다. 자, 전해 컨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리가 긴 쪽이 우리가 플러스가 될 거고요.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 캐피시터는 우리가 극성을 가지고 있다, 또는 세라믹 컨덴서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캐피시터를 봤을 때 다리가 긴 쪽이, 일단은 다리가 같으면 극성이 없는 거고요. 길이가 같으면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캐피시터는 반대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해서요, 전류를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KT로 줬습니다. 이렇게요. KT로 주고요. 전압을 또 5sinT로 줬습니다.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V가 만약에 상수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수로 한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 돼 버리겠죠. 그죠? 전류의 흐름은 없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직류 전압이라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전류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캐피시터를 충전하기 위해서요. 충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류는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함수가 됐을 때는 자, 요 부분들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집어넣어 버리면 우리가 KT이기 때문에 미분해 버리면 T는 1이 되니까 우리가 I는 CK 암페어가 될 거고요. 자, 5sin t니까요. sin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cosine t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는 5c 우리가 cosine t로서 우리가 전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만약에 볼테이지가 컨스탄트 상수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런트는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된다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0초에서 델타 T초까지는요, 요런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자, 0초보다 작은 부분은 없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실제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요 구간만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왜 안 흐릅니까? 델타 T보다 커져 버리면요, VT가 상수가 돼 버렸죠. 그죠? 상수가 된다 그러면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자, 0에서 델타 T초까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울기가 델타 T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델타 T는요, 분명히 제로가 될 수 없죠. 제로로 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커런트는 우리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파워가 있다 한다 그러면 무한한 커런트가 있을 수 있는데 무한한 파워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볼테이지는요, 캐피시터에 적용되는 우리가 인가되는 볼테이지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볼테이지는 우리가 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류도 선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볼테이지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I는 C의 dVdt가 되니까요.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분해 버리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I dt는 C dV가 되니까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압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적분하니까요. V는 그죠? V는 C분의 1 그리고 전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 버리면 우리가 V라는 캐패시터의 또 전압에 대한 특성 방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V는 자 여기서 보니까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값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초기값이 되겠죠. 그죠? 그죠? 초기값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초기값으로 여러분들이 덧셈을 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V에 대한 특성 방식은 C분의 1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대한 구간에 대해서 전류를 적분함으로써 우리가 전압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뭐가 주어졌습니까? 볼테이지가 주어졌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캐피시터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1000 마이크로페르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류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우리 솔루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자,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VT는 제로가 될 거고요. 0에서 1초까지는 VT는 자, 기울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자, VT는 10T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에서 2초 사이에는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2초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VT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가 정정 용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해서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전류를 계산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0초 미만에서는 분명히 제로였죠. 그죠? 제로였고요. 우리가 0초에서 1초 사이는 10T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계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요런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흐를 거고. 자, 1에서 2초 사이까지는요. 계산해 보면 요런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2초 이상이 된다 그러면 0이 흐를 거예요. 자,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0초에서 1초까지는 충전 전류가 흐르겠죠. 그리고 1에서 2초 사이에는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자, 0에서 1초 사이에는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1에서 2초 사이에는 방전 전류가 흐르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를 구해보라 했습니까? 자, 캐피시터 볼테이지를 한번 구해보라 했죠. 그죠? 이번에는 뭐가 주어졌나요? 전류가 주어졌죠. 그죠? 시간에 대한 전류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시간에 대해서 우리 전압을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간에 대해서 C분의 1에 대해서 시간 구간에 대해서 전류를 적분하면 되죠. 그죠? 적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기값이라 그랬죠. 그죠? 초기값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간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죠. 자, 정정 용량은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2분의 1 페르시라고 주어졌죠. 그죠? 자, 분명히 0초 미만은 전류가 없고요. 0초에서 1초 사이에는 전류는 우리가 T가 될 겁니다. 그리고 1에서 2초 사이에는 전류가 1이 될 거고요. 자, 2초 이상은 다시 또 전류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V를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자, 1초 미만에는 V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럼 초기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죠? 제로가 될 거고. 자, 0초에서 1초 사이에는요. 우리 그대로 뭐가 됩니까? 전류를 가져와서 기본적으로 적분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 2는요. 조금 전에 캐피시터 용량이 얼마나 했습니까? 2분의 1 페르시아죠. 그죠? 페르시아 됐으니까 우리가 C분의 1이니까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2가 곱해지고요. 자, 0초에서 T초까지
t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t제곱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1초에서 2초까지는요 똑같은데 초기값이 얼마입니까? 초기값이 여기 되겠죠, 그죠? 여기 요 부분이 왔죠, 그죠? 맞습니까? 여기 왔고 또 미분을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해가지고 요 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이 다시 2초 이상에서는 초기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2초 이상에서는 요 부분들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0초에서 1초까지는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1초에서 2초 사이에는 이런 직선의 방식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2초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게 된다 그러면 이런 그림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충전된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는 전압하고 전압이 주어졌으니까요. 뭐를 구해보는 정정 용량 자체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전류가 나타나는 구간은 요 구간이고요. 전압이 나타나는 구간도 요 구간이 되겠죠, 그죠? 한 개라도 제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정 용량을 구해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구간은 1초에서 3초 사이에서 전류와 전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정정 용량을 구해내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초에서 3초 사이에 전류는 요 값이 될 거고요. 전압은 자,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죠?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C는 그러면 dv dt 분의 우리 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정정 용량 자체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구하라? 전류하고 A의 전류값하고요, B의 전류값을 구해보라 해놨죠, 그죠? 자, 뭐가 주어졌습니까?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솔루션입니다. 똑같은 솔루션에서 i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써서 우리가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전류값을 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 여기는 자, 구하기 전에 이 부분은 뭐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뭐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방전 전류가 흐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구간별로 이제 전류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지금 부위가 제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7초 이상도 전압이 제로이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2초에서 5초 사이의 전압 자체는 직선의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게 지금 단위가 밀리세컨 단위입니다. 그래서 밀리세컨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8천이 나올 거고요. 절편은 y절편은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쉽게 구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2초에서 5초 구간은요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전압을 미분하게 된다 그러면 캐피시턴스는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40mA가 될 겁니다. 40mA 흐르게 충전 전류. 자, 이 부분 뭐가 됩니까? 충전 전류가 흐르는 구간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초에서 7초 사이에는요. 자,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전압이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24V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캐피시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캐피시터가 가지고 있는 전압이 전체가 24V가 됐는데 떨어지니까 반대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전 전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값은 계산해 보면 자, 다시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마이너스 60mA가 흐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은 방전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하고 뭐가 주어졌습니까? 또 전류하고 전압이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으니까 뭐를 구해보라는 겁니까? 정전 용량을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그대로 우리 미분하고요.
그리고 나눠주게 된다 그러면 2.5 페르시라는 어마어마한 정정 용량이 넣어줘. 그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정 용량은 캐피시터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정정 용량을 가지고 있는 캐피시턴스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구해보라 그랬습니까? 뭐가 주어졌습니까? 전압이 주어졌죠. 그죠? 전압이 주어졌고, 우리 기본적으로 T가 0초 이상일 때 T가 0초 이상일 때 IT를 구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전체 전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자, 전체 전류는 캐피시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합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전류값 IT는 전체 전류입니다. IC는 뭐가 됩니까? 캐피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IR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압 자체를 본다 그러면 자, 2초 이하에서는 0V가 될 거고요. 자, 2초에서 우리 4초까지는요. 이런 직선의 함수가 될 거고요. 4초에서 8초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직선의 방식이 될 거고 8초 이상은 8초 초과를 한다 그러면 다시 제로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캐피시터 충전 전류도요. 2초 미만에서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저항도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런 전류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 수 있고 자, 2초에서 4초 사이에는요. 자,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때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겠죠. 맞습니까? 백열 회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자, 전압 그대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항도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자, 저항이 지금 쉽게 계산하라고 저항을 1로 줬죠. 그죠? 자, 저항에 흐른 전류는 R분의 V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두 개 합친 게 뭐가 됩니까? 요 구간에서의 전류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4초에서 8초까지 캐피시터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고 또 저항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8초 초과를 한다 그러면 캐피시터에 전류 없고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없을 겁니다. 자, 이걸 토탈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토탈은 캐피시터에 흐르는 전류하고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합쳐준 게 토탈 전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2초 미만이 이하인 구간 그리고 2초에서 4초까지 우리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자, 4초에서 8초까지는 또 두 개를 합친 거고요. 8초 초과를 한다 그러면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섹션은 에너지 스토리지 인 캐피시터입니다. 자, 캐피시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자, P는 뭐가 됩니까? 전력은 VI가 되겠죠. 그죠? VI인데 이 전력 자체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버리면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자, VCT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VI에 대해서 적분 구간으로 우리가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자, I를 요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요거 약분되죠. 그죠? 약분돼 버리고 자, C는 V에 대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C는 밖으로 튀어나올 거고요. 그리고 V에 대해서 우리가 dV로서 우리 적분해버리면 2분의 1 V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식은 우리 구간이 없다 한다 그러면 2분의 전체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으로서 우리가 에너지를 단위인 줄로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에너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구했듯이 VCT는 2분의 1 CV 제곱이었죠. 그죠? 자, 지금 전부 다 T가 붙는 것은 우리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Q 이퀄 CV이기 때문에요. 자, 요걸 한번 우리 V는 C분의 Q가 되겠죠. 그죠? C분의 Q가 되니까 자, 제곱하면 C제곱분의 Q제곱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거고요. 다시 우리가 Q에 대한 QT의 제곱을 다시 C제곱 더하기 C제곱 V제곱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약분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변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캐패시터는 그래서 단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중요한 개념인 충전과 방전이 나오고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캐패시터는 충전할 수도 있고요. 방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테지와 캐패시터의 변화는요. 즉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V0 시간에서의 VC하고요. V0 마이너스의 순간적인 변화율이죠. 그죠? 변화율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캐패시터의 볼테이지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스위치가 크로즈 됐을 때요. 여기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VC가 걸려 있겠죠. 그죠? VC는 몇 볼트입니까? 여기 10V가 걸릴 거고요. 여기 10V가 걸리니까 우리가 10V가 충전이 되어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10V가 충전되어 있을 거고, 자, T0 시간에 스위치를 갖다가 오픈시켜 버릴 겁니다. 오픈시켰을 때도 이게 몇 볼트가 있습니까? 10V가 그대로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V0 시간하고 V0 마이너스 시간에서 둘 다 캐패시터는 계속해서 10V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방전이 되기 때문에 10V에서 계속 줄어들겠죠. 그죠? 연속해서 계속 10V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캐패시터는 우리가 10V를 가질 수 있고 10V를 방전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순간적으로 방전하기 때문에 능동 소자가 아닌 우리 수동 소자라고 캐패시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보시죠. 자, 캐패시터 정정 용량이 10mF로 되어 있고요. 에너지를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0초일 때 우리가 볼테이지는 얼마냐라고 지금 계산해 보라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듯이 WC는요 2분의 CV 제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50J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몇 볼트가 됩니까? 100V가 되겠죠. 그죠? 100V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로에서도 제로 플러스에서도 100V를 가지고 있고요. 제로 마이너스에도 기본적으로 100V를 가지고 있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거는 VCT가 주어졌습니다. VCT가 주어졌을 때 뭐를 계산하라고요? 이제 전류 계산해보고 파워 계산해보고 에너지를 계산해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캐피터 정령 용량은 5 밀리페르스로 지금 줘놓고 있습니다. 자, 구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0초에서 2초까지 그리고 2초에서 3초, 3초 이상일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본다 해석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충전 전류가 흐르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방전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전류가 흐릅니까? 흐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그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충전 전류가 흐를 거고요. 이 구간에는 방전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 구간에는 전류의 흐름은 없을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에는 계산해 보면 0.25A가 흐를 거고요. 0에서 3초 사이에는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0.25A가 흐를 거고, 자, 3초 이상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류값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전류의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로서 우리가 시간별로, 초별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파워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VT, VI죠. 그죠? P 그 VI니까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곱셈을 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12.5T가 될 거고요. 구간에 따라서. 자, 파워는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죠?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12.5T 마이너스 50이 될 겁니다. 요 값은 시간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값이 되죠. 그죠? 시간을 몇 초에서 몇 초까지입니까? 2초에서 3초, 2하고 3 집어넣어버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 요 색깔 돼 있는 부분은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링 에너지 해가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고요. 요 부분은 뭐가 됩니까? 방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근데 방전을 다 합니까? 아니죠. 그죠? VT는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방전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번 그림과 같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요,
전체 에너지를 본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구간에 대해서 적분했습니다. 자, 0이고 2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앞 슬라이드에서 필요 구했죠, 그죠? 그대로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초기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에너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우리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3초 이상에서는요,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6.25주일이라는 에너지를 홀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로 본다 그러면, 자,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전체 토탈 에너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전압이 떨어지는 거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전하겠죠, 그죠? 방전을 쭉 할게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자, 소비하고요. 그 다음에 다 소비하면 떨어져 버릴 건데, 우리가 전압은 일정한 전압이 인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홀딩된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요 그림들을 잘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는 캐피스 용량은 200 마이크로페렛입니다. 그리고 100V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를 계산해 보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간단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일주일이 될 거고요. 볼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 마이너스일 때 우리 100V를 가지니까 제로 플러스일 때도 당연히 100V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정정용량이 주어졌고 전류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제로 마이너스가 되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 앞에 부분은 볼테지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t가 1초일 때는 t가 1초일 때하고 t가 100초일 때 이 부분들을 한번 구해 보라는 거죠. 전류는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2A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V 1초일 때, 그래서 V1은 뭐가 됩니까? 자, 계산해 보면 자, 2만 볼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분의 CV 제곱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가 이 정도 될 거고요. 자, 100초가 됐을 때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는 그대로죠, 그죠? 그대로 2A가 계속 흐를 거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 에너지를 계산하면 자,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캐피시터를 병렬로 달았을 때하고 직렬로 달았을 때 이 정정 용량이 어떻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 등가이로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저항하고 반대가 됩니다.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저항은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더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역수의 합이죠, 그죠? 역수의 합을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캐피시터는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정명은 자, 전체 토탈 전류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전류가 지금 인가됐다 한다 그러면 자, I1, I2, IN이 합쳐져야지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전부 다 합친다 생각하고요. 전부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C1 DT, dVdt, C2 dVdt,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시간에 대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우리 분배를 해버리면 자, C1부터 CN까지는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고 우리 합쳐져서 CP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DTDV는 그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탈 정정 용량은요,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합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합쳐서 우리가 토탈 정정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자, 등가이로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병렬로 캐패시터를 달았을 때는 등가이로는 기본적으로 병렬 정정 용량 자체를 전부 다 서메이션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전압의식으로서 우리가 정면을 하게 됩니다. 전압의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토탈 정정 용량 자체는 역수분의 1은 역수의 합으로서 계산할 수 있고요. 다시 이걸 계산해서 역수를 취하면 토탈 정정 용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 저항의 반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탈 정정 용량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캐패시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요 부분이죠. 그죠? 역수를 취하고요. 역수에 대해서 다시 역수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CS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토탈 정렬 이퀴발런트 헤로 캐패시턴스 해가지고 등가 저항을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등가 저항을 우리가 구할 때 지금 C1, C2, C3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2 밀리페럿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요 두 개는 더하면 되겠죠. 그죠? 요 두 개 더하면 4가 됩니까? 자, 계산식 봅시다. 요 두 개를 더하면 4mF이 될 거고요. 요 두 개는 뭐가 됩니까? 역수치해서 우리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토탈 우리가 캐피시턴스는 우리가 3.3분의 4 마이크로 페럿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서 바라본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본 우리가 등가 캐피시턴스를 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역수의 합의 역수죠. 그죠? 맞습니까? 자, 요걸 구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하고 요거는 백렬이기 때문에 우리 더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자, 요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직렬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등가 캐피선스를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요거 부분은 직렬이죠. 그죠? 맞습니까? 가면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9고요. 역수치하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요 부분, 빨간색 부분은 9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1mF하고 9분의 1mF은 백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어떻게 됩니까? 직렬이기 때문에 다시 직렬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부터 계산했네요. 요 두 개의 직렬부터 계산했네요. 계산하고요. 요 부분들을 다시 9분의 10 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전체 우리 캐피시터 용량을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캐패시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인덕터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